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비도 오고 해서 제가 목소리 좀 낮춰서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LH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LH 비리 때문에 3기 신도시 자체를 아예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다고 요즘 연일 떠들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철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LH 사태로 인해서 공급 대책을 취소하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공급을 하겠다고 이거 발표한 건데, 실제 이게 추진이 되면 집값이 많이 안정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남들한테 비싸게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걱정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빌미가 생겼습니다. 투기 신도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토지주들도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고, 수용 보상 즉각 중단하라고 지금 난리나고 있고, 실제 차질을 빚을 것처럼 언론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용 보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죠. 보상가가 항상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죠. 그래서 어느 보상 현장을 가든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LH 사태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개발이 안 됐으면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런 땅들인데, 수용이 되면서 보상도 받고 입주권도 받고 이러한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수용할 때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하는데, 이거 정비사업보다 낮은 동의율로 남의 땅 뺏어가는 거라고 계속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용이 되는 지역은 정당 보상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땅의 미래 개발 이익까지 기대를 하지만 공공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현재 가치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당 보상에 있어서 어떤 게 정당 보상이냐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서 3기 신도시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취소되길 바라진 않겠죠. 더 유리한 입장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3기 신도시가 정말 취소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3기 신도시 철회 의사 전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신도시 지정 철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언급을 했는데, 지정 철회하는 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조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설문조사가 모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모든 국민의 생각이 3기 신도시 취소를 바라고 있다는 듯이 기사를 씁니다. 정부는 LH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 조사 철저히 하겠지만 이사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까지 발표된 거 수년간 두세 배나 오른 집값 때문에 그런 거죠. 온 국민이 집 때문에 분열되고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127만 호나 공급해야 될 만큼 부족한지 의문을 갖지만 어쨌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를 한 거예요. LH 비리 문제 수십 년간 있었던 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민이 모두 원하는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소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LH 슬림화하고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죠. LH 주공하고 토공이 통합이 된 건데, MB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였죠. 그동안 사업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거대한 조직으로 거듭났고, 여기서 하는 일이 부동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울 수는 없는 거고, 빈대만 잡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은 2018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요. 신도시 짓고 유휴부지 개발해가지고 수도권에 30만 가구 분양하겠다고 3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3기 신도시 한다고 하니까 유력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도면도 유출되고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 가보면 여기에 이미 도면이 다 나와 있었죠. 이러한 비리 문제는 3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공급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그 땅에 대한 투기가 동반되는 경향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18년도 말에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고 19년 5월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전부 다 진행 중이고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8월에 보상 공고 내고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보상금이 풀려서 집값 오른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고 이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더 올랐다고 했으면서 이제 이걸 백지화한다? 이미 사업을 위한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철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동안 뜨겁게 부동산 시장에 화두가 됐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은 뉴스예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이죠. 뭐 1,000원을 1원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있지도 않은 화폐 개혁 논쟁을 언론은 수시로 다뤘습니다. 하는 총재가 나서서 이거 검토도 없고 추진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도 계속 뉴스는 재생산됐어요. 이러한 가짜 뉴스로 누가 이익을 얻었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였죠. 이걸 가지고도 집값 띄우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화폐 개혁으로 부동산 집값 자극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되돌릴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철회될 거다라는 뉴스를 터뜨리고 있어요. 취소나 철회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더 없어지고 그럼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여기서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하는 거죠. 사실 공급은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급이 돼 왔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다르다 하면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는 정말 많이 팔렸고 그만큼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은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전국에 25에서 28만 채 공급되던 아파트가 40만 채가 넘게 5년 동안 공급이 됐고 수도권에도 11만 채에서 13만 채 공급되던 거 20만 채가 넘게 수년간 공급이 됐고 서울도 평균 3만 채 정도 공급되던 게 4만 채가 넘게 계속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래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불렀죠. 이게 끝나고 나면 더 공급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허가 물량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5만 채가 넘었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3기 신도시 또 공급하고 있는 거죠. 건설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건설업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의 바로미터인 분양 물량이 올해도 하우하우라고 기사가 났죠. 최근 5년보다 10만 채가 더 공급이 됩니다. 50만 채가 공급 예정이에요. 올해 전국의 분양 물량은 50만 채에 달하는데 작년에 32만 호에서 20만 채 더 늘어날 거로 조사가 됐어요.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만 가구 넘게 더 분양을 합니다. 이 집들이 2, 3년 후에 실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데도 맨날 공급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1분기에 전국에 11만 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20년 내에 최다 공급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분양이 밀린다 이제 공급 없어진다 했는데 계속 공급은 증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20년 내 최다 공급을 찍고 있습니다. 이만큼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공급되고 나면 이제 분산제해서 공급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수도권에 127만 호 주택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정했던 그 지구들 지금 다 계획 수립이 완료됐죠. 구리, 갈매, 성남, 복정,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공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본청약 하죠. 사전청약으로 진접이나 대암이 복정도 합니다. 내년에 이들의 본청약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10,000 가구가 공급 예정이고 수도권에 48,000여 가구 공급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후년까지 수도권 37만 호 공급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청약에 들어가죠. 인천 계양, 노량진역 군부지,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이렇게 예정했던 물량들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와서 수십 년간 있었던 비리 때문에 이걸 다 없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 현황 보면
여기 교통 관련돼서 GTX 뭐 이런 거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보상 절차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정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 돼요. 작년에 패닉바잉이 절정에 달했고 그 마지막 매수세까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1월에 5,700건, 2월에 3,000건, 3월에 500건도 안 되고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 매물은 쌓이고 있죠. 한 달 전보다 서울 같은 경우 매물이 1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세난 때문에 집값이 또 오른다고 그렇게 노래들을 불렀는데 전세도 지금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이거 공시가격 발표되기 전인데 지금 20% 인상된다고 발표가 됐죠. 올해 집값 안 올라도 내년에 세금은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오르는데 내가 그까지 세금 못 낼 것 같으냐 하면서 버틴다는 사람들 막상 고지서를 받아드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거 현실화 1.2%밖에 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실제로 부과될 예정이에요.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세금은 더 오를 예정이죠.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서 좀 할인해 주던 거 이거 점차 없애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 부담은 이번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세금 부담에 매물 나올 거 절대 아니다. 계속 얘기하죠. 시장은 버티고 있다라고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버티라고 응원가를 불러주는 거죠. 지금 팔면 양도세도 많이 내는데 그냥 완화해 줄 때까지 세금 내면서 나 버틸 거다 이런 사람이 많다고 익명의 공인중개사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양도세는 더 강화될 예정인데 세금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더 내는 건데 몇 년간 버틸려면 꽤 많은 돈인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겠지만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공급으로 이어지는 거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돼도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영향 없다라고 맨날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등록제 폐지 후에 매매 가능한 서울 아파트가 만 채밖에 안 됐다고 10%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임대사업자 핍박한다고 막 이거 나오는데 이 효과는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폭등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 아직 자동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있죠.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도권 올해 같은 경우 34만 채, 내년에 44만 채, 후년에 51만 채 자동 말소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뭐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걸로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보다는 혜택 준다고 하니까 아파트 여러 채 사면서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들이 시장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상제하면 재건축 안에서 이제 민간 공급은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북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노도강이 10억도 넘었다고 하니까 재건축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 한다던 재건축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단지만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재건축 단지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정부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런 데도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벌써 냄새를 맡고 움직이고 있죠. 중견 건설사의 틈새 시장이 됐는데 대형 건설업체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대흥동도 하고 있고 정릉동도 하고 있고 중소규모의 재건축들이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한 단지에 100세대에서 뭐 200세대 이 정도 규모로 지어지는 건데 지금 나홀로 아파트도 오른다고 패닉바잉에서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공급도 공급의 의미가 있죠. 중소규모 재건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 대책으로 공공개발 얘기했었는데 안 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인센티브 없이는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 대청마을 같은 경우 소유자들이 지금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재건축 하려고 해도 계속 무산되는 지역에서는
민간 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대책 중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이거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 이거 노다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되는데 개발을 안 할까요? 부동산 업자들 이런 거 안 놓칩니다.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풀어주겠다고 하고 상업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사업성 더 확보해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도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밀개발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데 이거 돈 되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 결국 다 공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집을 소비해 줄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을 사게 되면서 점점 더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자연 감소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결혼은 안 합니다. 결혼해서 새로 집 사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저출산의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많아서 이렇게 비싸진 집도 척척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소득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가구 소득이 6천만 원도 안 됐어요.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돈은 없고 빚만 잔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 사느라 말도 안 되게 부채를 끌어안았죠. GDP 대비 100%가 넘는 부채를 이미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더 대출 받으려고 난리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고 있어요. 돈은 없고 빚은 늘어나고 빚낼 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금융권 막 이런 데 가서 고금리로 지금 대출받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급을 받쳐줄 수요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3기 신도시 추진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가짜 뉴스에 과연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어대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사실의 기초에서 시장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